기본급 빵원이라고 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영업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또 절실함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절실하게 영업을 해가지고 빨리 연봉을 1억을 달성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절실함을 통했을까요? 처음에는 안 통했어요. 네, 맞아요. 네. 열정페이지잖아요, 용어는. 네.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저도 가끔은요, 초심을 잃기 싫어서 가끔 그 천호동 반지하를 가요. 지금도.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완전히 뭐 성공한 건 아니지만 가끔은 내가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반지하를 갑니다. 근데 거기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급 빵원이니까 한 달은 우리 와이프가 참더라고요. 네. 2달도 생활비 안 줘도 참더라고요. 네. 3개월도 참더라고요. 아, 상쾌. 4개월도 참았어요. 예. 5개월도 참았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6개월째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는 이유가 운명을 만드는 네.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인재교육이라는 교육 법인을 2년 만에 대표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2년 동안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우여곡절도 많으셨잖아요. 22년 네네. 동안. 근데 처음에 어떤 영업적인 스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멘탈적인 부분에서 제가 인상 깊은 게 네. 대표님이 항상 전화드리면은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전화를 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끊을 때도 항상 제가 좀 이렇게 예의 없이 먼저 끊었지 대표님이 항상 좀 늦게 끊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작은 디테일도 있지 않나? 그런 거를 좀 이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장인수 부회장님이 책을 썼는데 네. 진심을 팝니다. 진심을 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꾼은 이윤을 남깁니다. 네. 근데 사업가는 사람을 남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도 이제 막 이렇게 빠딱빠딱 저희 사무실에 떼지만 성공의 85%는 인간관계거든요. 네. 15%가 지식입니다. 대부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지식이 많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또 금상첨화죠. 네. 근데 저도 해보면 성공의 85%는 인간관계 책을 읽으면서 미인대칭 비불이라고 했습니다. 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평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늘 저도 제가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한 게 아니라요. 네. 아는 지인을 통해서 네. 한번 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면접을 봤는데 네. 회사가 돈이 없다고 이게 기본급은 없대요. 빵원 기본. 네. 그래가지고 완전 이거 열정페이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 경영의 신처럼 내가 배운 것 학벌이 짧고 근당에서 내가 그때 당시 엄청 건강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열정페이로 한번 내가 딱 그건 있었죠. 제가 하버드 대보다 높은 드리다 나왔어요. 그때는 그전에 좀 내성적이었는데 예전에 좀 이쪽 그 영업 관련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야 드리대 하면은 세상에 안 되는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전화 영어라는 걸 했습니다. 전화로 영어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기본급 빵원에 영업사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신혼 청로동에 반지하에 살았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돈이 없었던 이유가 제가 주식을 했는데 와이프랑 같이 살다가 전세금을 반 전세로 돌려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주식 그 투자한 내가 2천만 원이 거의 1억 8천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박났다.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식을 몰빵해서 팔았는데 느낌이 싸하네요.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서 3,600이 이틀 만에 사라지니까 몰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상한가 하다가 3개월 동안 떨어지면서 겨우 원금 1,000만 원을 찾았어요. 얻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천호동에 1,000에 35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근데 애가 그때 당시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 됐는데 제가 주식에서 다 까먹었죠. 돈은 없죠. 근데 생활비는 줘야 되는데 없죠. 근데 회사에 면접 보러 갔는데 기본급 빵원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영업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또
절실함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절실하게 영업을 해가지고 빨리 연봉을 1억을 달성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절실함을 통했을까요? 처음에는 안 통했어요. 네, 맞아요. 네. 열정페이지잖아요, 용어. 네.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저도 가끔요, 초심을 잃기 싫어서 가끔 그 천호동 반지하를 가요. 지금도.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완전히 뭐 성공한 건 아니지만 가끔은 내가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반지하를 갑니다. 근데 거기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급 빵원이니까 한 달은 우리 와이프가 참더라고요. 2달도 생활비 안 줘도 참더라고요. 3개월도 참더라고요. 4개월도 참았어요. 5개월도 참았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6개월째 되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생활비를 못 갖다 주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큰딸이 고3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분유가가 없어서 모유를 먹이긴 하지만 이제 양이 좀 부족하면 또 분유를 줘야 되는데 분유가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뭐 사니 못 사니 그래도 제가 그때 사실은 와이프한테 고마운 게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약간 절실함이 없었죠. 그냥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고 실습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절실함이 생겨서 전화 영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를 월 10만 원짜리를 뭐 얼마나 팔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프랜차이즈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한 1년 6개월 만에 연봉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급 빵원 대표님이 이제 제가 딴 데 도망갈까봐 잘하니까 법인 하나 줄 테니까 해보라고 해가지고 2년 만에 대표이사가 됐는데 그때 그 법인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법인입니다. 그냥 회사 1억짜리 법인인데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법인만 줘가지고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연봉 1억이다 보니까 제가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제 연봉 1억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3,300, 저도 3,30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3명이서 나눠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14년. 벌써, 그죠. 세월이 빠르네. 그게 거의 20년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성장 과정 20몇 년인가요? 20년 됐을 겁니다. 왜냐면 20년 아니구나. 벌써 22년 전 얘기네요. 22년 전. 네, 그때가 창업식이니까. 절실함으로 시작하고 굉장히 또 승승장구 하셨다가 굉장히 그때 매출도 많이 나왔는데 또 힘들어진 시기가 있었다고 그 당시 지나간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표님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요. 네, 기억나요. 처음에 대표님 어디서 만났는지도 기억나요. 영상에서. 그때. 그러니까, 그죠. 지금은 웃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12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업 멤버가 그때 저 기본급 빵원으로 좀 대표이사가 있었고 대기업 영업을 잘하는 또 최 대표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최 이사님이었죠. 저는 이제 한국의 판매법인 대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개 회사가 이렇게 하면 상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로지 필사즉생으로 일했는데 거의 매출이 저 기본급 빵원전 대표님이 한 30억 했었고요. 최 이사님이 20억 했고 영업을 제가 36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을 봤을 때 3명이서 제일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걸 상장을 해보자 했는데 그때 이제 3년 동안 해외로 강사들 필리핀 강사 급여가 30억 하니까 3년 동안 거의 1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회계 쪽으로 자금 이익으로 본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강사 급여를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저는 오로지 그때 당시에는 집도 임대였고 사무실도 임대였고 가진 거라고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한 죄밖에 없는데 결산을 해봤더니 빚만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때 완전히 바닥이어가지고 자연인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인 프로를 엄청 많이 보고 근데 마침 제가 세무조사 받기 한 달 전에 몽골에 선교 가는 게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신청을 해놓고 세무조사를 받으니까 이제 완전히 회사가 매출 반토막에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 이제 다 정리해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복잡했었죠. 그런 찰나에 이제 몽골에
7일인가 선교를 갔었어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몽골 게르 가니까 막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그 조그만 골방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밀가루 봉사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기도도 해주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저희 진짜 시골집이 거의 쓰러지게 생겼는데 엄마 아빠 누나 형 저 작은 누나까지 6명이 한 방에 살았어요. 게르처럼.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 몽골 선교 가서 또 한참 많이 울었죠. 아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그때 당시 생각하면 뭐 지금이야 눈물은 안 나지만 그때는 사실 내가 서울에 99년도에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는데 심지어는 차비도 없이 올라왔는데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초심을 다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거든요. 자기가 100%의 잠재 능력 중에 대부분 10%만 쓰고 돌아가신대요. 근데 에디슨이라는 분은 전구를 발명했는데 11%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몽골 선교 가가지고 내가 초심을 잃었고 다시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갔죠. 첫 번째는 살아있어 감사하고 감사. 두 번째는 건강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인재교육을 2012년 8월 21일 날 다시 창업을 했습니다. 재창. 네, 그래서 이제 빨리 1등 하자. 그거 날짜도 딱 정해서 2012년 8월 21일. 그래서 지금도 인재교육이 지금 법인설립에서 지금도 전화영어는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제가 창업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면 22년을 교육사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회사는 그 빚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육사업 해가지고 교육사업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 2억 6천 그 누적 적자입니다. 22년 동안. 그러니까 저도 사회적 공헌도 했고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영어를 한번 그 아이들한테도 할 수 있게 했고 삼성, LG 뭐 임직원 자녀들까지 전화로 영업하는 걸 뭐 삼성 같은 경우는 20억씩 했으니까 그거 제가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저의 레퍼런스고 실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거든요. 세무조사가 형사조사 비슷하다고. 그 이제 거의 갇혀가지고 몇 시간 조사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조사관이 직접 나와가지고요 조사를 다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영업도 안 되고 영업 못하죠. 거래처도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경쟁사에서는 저기 회사 세무조사 받고 망한다. 그러면 이제 경쟁 영업자들이 또 그 거래처를 뺏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10년 동안 농사 지은 걸 3개월 만에 거의 잊어버렸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사조사 들어오고 세무조사 들어오면 엄청나게 큰 그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저한테는 멈춤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나라에서 도와주질 못할 망정 방해했다 그래서 원망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교육사업을 축소하고 제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터닝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수습할 수 있었으니까. 안 그랬으면 지금 그거 계속 끌고 왔으면 코로나 3년 동안 잘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빚이 더 많이 늘었을 거고 되게 힘들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원망했었는데 그 또한 지나가다 보니까 멈출 수 있었던 게 나는 원래 스타일이 네버 기브업이거든요. 제 페이스북도 You Never Give Up 당신 절대 포기하지 말라. 원래 I Never Give Up 하려고 했어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근데 I Never Give Up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뭘 하면 끝까지 아웃라이어 10,000시간이 아니라 이게 끝까지 하는 게 제 원래 경영 철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회사가 상장을 못하고 회사가 3개로 쪼개지면서 저는 있는 거 계속 그냥 영업 안 하고 마케팅 안 하고 유지만 하고 이제 뭔가 나는 사업을 열심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10년 동안 심지어는 그 침대 살 돈이 없어 라꾸라꾸 살 돈이 없어서 그 야외 은박지 깔고 막 일하고 그랬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아이들 사무실 구석에 재워놓고 일하고 정말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빚만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한 우물만 팠는데 돌아보면 야 우리 가족이 필요할 때 내가 정작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 찾았을 때 좀 없었던 게 돌아보면 좀 약간 후회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을 엄청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실을 다지면서 그게 저한테는
큰 수업료를 내기도 했고 이원이기도 한 10번 있었지만 네. 좀 지혜롭게 조금씩 넘길 수 있었죠. 안 그랬으면 지금 아마 그 자연이 돼가지고 아마 고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도 티핑 포인트가 됐잖아요. 네. 대표님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고 네. 저는 망하지 않는 사업,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다른 사업은 영업자 혹은 사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대표님이니까 그나마 이제 승승장구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지, 웬만한 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시고 사장이 되신 경우는 우리나라 10년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통폐합되고 그런 사업들이. 부동산 임대 사업은 꾸준한 사업인데 네. 지식산업센터를 그 후에 투자를 하시고 그게 네. 잘 돼가지고 그런 스토리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되게 마음이 아픈 게요.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중앙대 경영학과 산업교육원이라고 네.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실전에 강한데 이론에 좀 약하다. 네.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네. 주말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학사를 좀 취득하고 싶어서 네.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충격을 먹었던 게 네. 회사가 창업을 하면 3년 있으면 네. 100개 중에 50개가 망하고 네. 25개가 잘 되고 네. 25개가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3년이 지나면 네. 25개 중에 12.5개가 망하고 네. 그 중에서 6.25가 네. 그냥 유지하고 6.25가 산다는 거예요. 네. 또 3년이 지나면 그러면 결론은 100개 중에 3개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사실은 부동산에 1억 투자하면 뭐 한 2천만 원 오를 거지만 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10억을 벌 거라는 기대 효과, 네. 희망 때문에 그쵸. 사실은 사업을 하거든요. 네. 심지어는 그 집 담보, 네. 연대보증, 지금 연대보증이 많이 없어졌는데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진짜 필사즉생하는 거죠. 네. 지금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네. 심지어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네. 왜? 매슬러의 5가지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자아실현입니다.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해가지고 현실로 이뤘을 때는 엄청나게 그 욕구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 이 리스크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세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1년에 하나 정도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고 네. 부동산이 1년에 하나 정도 사놓으면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성장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초창기가 네. 있고 뭐 성장기, 네. 쇠퇴기가 있잖아요. 그쵸. 영원한 기업은 네. 뭐 뉴스기업 100대의 기업을 보면 미국의 100대의 기업을 보면 뭐 10년 뒤에 사라지는 기업이 50%가 넘는다.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네. 사업을 하면서 1년에 하나 정도 사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은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행은 부채 비율이 높고 네. 사실은 적자면 채권 추심을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들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네. 우산을 뺏어갑니다. 뺏어가죠. 네. 그러면 그럴 때 나는 담보대출로 거래처 직원급여를 먼저 줄 수 있고 네. 담보대출로 또 거래처 돈을 줄 수 있고 네. 그러면 내가 사업을 연속성하고 지속성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대기업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힘들 때 정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요 사업하다 보면 가끔은 뭐 급여 주고 심지어는 자기 생활비도 못 주고 자기 급여도 못 가져갈 때 있어요. 심지어는 진짜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가끔은 다들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도 막 부동산 사는데 어떤 게 막 20억인데 그쪽으로 현금이 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10,000원이 없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밥값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모르세요. 그냥 겉보기 화려한 모습만 보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투자도 하지만 부동산도 해서 힘들 때 결론은 그게 직원을 지키는 거고 내 사업을 지키는 거고 가정을 지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고용창출 직원 한 명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고용창출을 중소기업이 몇 프로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대략 95%. 우리 프로님 95%. 95%. 프로님 중소기업이 90.2%. 90.2%. 네. 대기업이 9.8%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게 중소기업이 그 정도로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고용 창출을 많이 하면 결론은 가정의 사행 기준 잡으면 그 가정이 잘 원활하게 되면 사회가 또 성장하고 사회가 또 잘 원활하게 돌아가면 국가가 있는 거고 국가가 있으면 뭐 10대 강대국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 6.25 전쟁 이후 폐허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죠. 네. 지금은 10대 강대국 안에 들었잖아요. 네.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진짜 직원 한 명만 고용 창출해도 저는 지금은 진짜 독립운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중소기업 대표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왜 이게 부동산 지식산업센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분들한테 뭔가 저도 시행착오를 22년 하면서 안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2년 전부터 10년 동안에는 사업만 올인을 했고요. 그러다가 빚만 한 2억 정도 넘었고요. 12년 동안 부동산을 했더니 부동산으로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얼추 뭐 계산하면 한 40억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본 것 같은데 네. 물론 세 전이니까 네. 팔면 뭐 법인세 냈고 네. 비용 처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든든한 이유가 뭔가 신규 사업을 할 때 제가 또 다른 데서 대출 받으면 갚아야 되지만 담보 대출을 받으면 내가 신규 사업에다 쓰다가 만약에 손해가 3억이 났고 부동산이 3억이 오르면 상계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에 올인하라는 건 아니고요. 사업하면서 약간 가족도 지키고 직원도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